여러분들 터보차저를 쓰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내 차에는 지금 터보차저가 달려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터보차저가 고장나면 엔진은, 터보차저는 물론 고장이 날 거고 엔진도 작살이 날 수 있다. 엔진뿐만이 아니라 내 차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터보차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오일의 종류, 고장이 나는 방법,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재밌는 영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비밀도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있어요. 이거는 선물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요. 자, 모두 요즘에 제가 이제 뭐 테슬라 영상도 많이 다루면서 전기차를 외치지만 실상은 여러분들한테 다음 구매해야 할 차량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아저씨들은 뭐라 그래요? 67%는 여전히 가솔린을 타겠다고 하시고요. 하이브리드 16%. 미국은 뭐 압도적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가솔린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가솔린은 38%, 하이브리드가 엄청 늦죠. 일본하고 비슷한 추세로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차량이 많이 타겠다라고 조사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수치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제디봉봉님 얘기하신 대로 요즘엔 죄다 터보차저야. 현대 터보차저 판매량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내연기관 차량 중에 무려 862만 대가 터보 차량이에요. 이거 생각하니까 43%. 와, 거의 반에 가까운 차가 터보 엔진이에요, 지금. 그리고 2022년부터 현대기아의 판매 대수의 56%가 무려 반이 넘는 게 다 터보예요, 터보. 현재 인기 차종인 소렌토와 산타페의 경우에는 이제 100% 터보 차량만 판매된다. 제가 여기 동네에서 우리 친하게 지내는 우리 무슨 M 최고 좋은 공대 나오시고 여기 경제사 회사 다니시다가 한국에 사장님으로 부임한 우리 형님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인지 우리나라에서인지 1위 그 판매 터보차저 회사로 사장님으로 가신 우리 동네 형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터보차저 회사로 간다 그래가지고 아니 형님 터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전기차로 나가는 마당에 했더니 야 아니야 지금 터보차저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많이 놀랐어요. 그 터보차저는 약간 가솔린 엔진과 같이 이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친환경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터보차저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해요.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 차종은 100% 터보 차량만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뭐 모르신다는 터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엔진이에요. 엔진은 제가 옛날에 엔진이 어떻게 4기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6기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그거는 가서 링크 보고 오시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찬공기가 들어와서 연료와 같이 혼합된 거가 여기에서 스파크가 빵 터지면은 배기로에서 휘르륵 나가는 이런 방식이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빵 터진 것이 이렇게 직선 운동이 밑에 있는 회전 운동으로 바뀌면서 크랭크 축을 돌려서 여기 걸려있는 트랜스미션에서 이제 바퀴로 해서 이걸 회전력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자동차예요. 이게 간단한 엔진의 원리. 그런데 여기에서 빵 터져가지고 배기가스가 확 나가다 보니까 배기가스에도 압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배기가스의 마후라라고 하는 마플러를 이렇게 딱 자르면은 소리가 어떻게 나요? 바바바바바바박 소리가 나죠. 그 소리는 뭐야? 고압의 가스가 공중으로 뿜어져 나가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 나가는 배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나가는 출력의 압력이 커요. 근데 이게 아깝잖아.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는 압력이 이게 자동차 똥꼬래 가지고 그냥 버려지기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연구원들이. 자, 여기 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선풍기 같은 프로펠러를 돌려보면 어떨까? 이 팬을 돌려보면 풍 하고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 이 돌린 거를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팬으로 돌려서 찬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더 잘 들어오게 빨아 당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터보차저예요. 슈퍼차저 안 다루시냐고 하는데 요거 말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과급기로 공기를 더 집어넣게 만든 게 슈퍼차저인데 지금은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아무튼 터보차저는 이렇게 배기에서 나가는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찬 공기가 더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찬 공기가 더 들어오게끔 한다고 한국에 막 이상한 유사각으로 와류 무슨 뭐 무동력 터보니 막 이상한 장치들 막 팔잖아요. 그런 거가 아니라 진짜로 강력하게 들어오는 공기를 더 압축해서 넣어주는 장치를 만든 게 터보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쉽죠?
제가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서 더러운 공기는 일로 빠져나가고, 뭐 더러운 공기가 또 다시 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EGR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 설명할 거 아니고요. 터보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서 얘를 선풍기를 화르릉 돌리고 나가고 라는 거. 또 이게 공기가 많이 압축되면 뜨거워지잖아요. 공기는 압축되면 뜨거워지거든요. 그걸 또 식혀주는 인터쿨러까지 달려있어요. 이런 복잡한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터보 쿨러예요. 여기 속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팬을 돌리는 속도가 이게 나가면서 이거 팬 돌려봐야 이거 얼마나 들어오겠냐 공기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 돌리는 속도는 대충 얼마나 될까요? 무려 3000에서 25만 RPM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네. 25만 RPM이면은 초당으로 60초잖아요. 1분이 1초에 몇 번이 도는지 생각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초에 여러분들이 딱 하는 순간에 4000번을 도는 거야. 이게 지난번처럼 소리는 내지 않겠어요. 1초에 4000번. 어마어마한 속도. 물론 25만 RPM으로 계속 완전 초고속으로 작동하진 않겠지만 뭐 10만이라고 따져도 어마어마한 1초에 2000 RPM을 넘어가는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초고속, 그냥 고속이 아니라 초고속으로 회전을 하는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샤프트가 정밀도가 없거나 이게 여기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정교한 부품이에요. 이거를 식혀줘야 되겠죠. 여기에 근데 냉각수가 들어와서 식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엔진오일로밖에 식힐 수가 없어. 이걸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엔진오일밖에 없어. 거기다가 뜨겁잖아요. 지금 여기 뭐 거의 불로 표시가 돼 있는데 배기가스가 타고난 가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여기가 100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기 1000도라고 써있네. 1000도까지 올라가는데 뜨거운 데다가 빨리 돌아야 되니까 이게 여기가 굉장한 엔진보다도 더 가혹한 조건이에요. 이걸 식혀줄 수 있는 건 엔진오일밖에 없어. 냉각수로 식힐 수도 없고, 그죠? 윤활, 청정, 냉각을 담당하는 게 엔진오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오일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엔진오일, 제가 엔진오일 강의를 몇 번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엔진오일에 대해서 진짜 강의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터보차저가 나온 김에 엔진오일에 대해서 오늘 아주 날 잡고 강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료에 불스원, 한국에 있는 토종 기업이죠. 불스원에서 자료를 주셔서 그거랑 같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컴온 같이 하시죠 라고 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 엔진오일은 내연기관에서 윤활유로 사용되는데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LPG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 중에는 엔진 오일을 안 사용하는 기관은 없어요. 엔진 오일의 기능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윤활, 냉각, 방청, 기밀, 완충, 세정 뭐 이런 식으로 뭐 6대 작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대충 생각하시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진짜 궁금하신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엔진 오일은 그냥 엔진 오일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베이스 오일이 65에서 80% 정도가 구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구성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엔진 오일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런 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게 1기유로 만들어진 거냐 2기유로 만들어진 거냐 3기유냐 4기유냐 막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엔진 오일을 또 이렇게 되게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에 섞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첨가제들이 섞여져서 만들어지는 게 엔진 오일이다 라는 거예요. 엔진 오일은 어떻게 제조가 되느냐? 땅에서 원유를 뿜어내죠. 뿜어내가지고 원유에서 채취를 하고 그거를 선박으로 운전돼서 원유 탱크에 저장을 한 거를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오죠. 들어와서 석유에서 이제 정제해가지고 정유 공장에서 정제된 것이 베이스 오일로 몇 가지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석유 화학 공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타는 자동차 휘발유로도 만들고 뭐 보일러로 쓰시는 걸로 나오고도 뭐 이런 걸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지켜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원유를 아스팔트, 일반 광유계 기유, 그 다음에 디젤, 정지 디젤, 중지 디젤, 그 다음에 등유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유계 기유에서 뽑아내는 게 원유 정제 이제 베이스 오일이 1기유,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만든 게 2기유, 수소 분해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게 3기유 베이스 오일이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등유에서 에틸렌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들어보신 분 계시겠죠? 파워라는 거. 파워라고 부르면 잘못된 거고 PAO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파워라고 부르지 말고 PAO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셨네요. 이 원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5기유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잘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했더니 요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물, 수돗물과 뭐 정수, 물을 생각해 보시면은 일반 이런 하천물에서 취수장에서 나온 물이 침전이 되지 않도록 그냥 1차 필터링만 한 거 정도가 1기후랑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더 미세한 필터를 이용해서 무기물을 제거하는 거. 이거는 물로 따지면은 약간 역삼투압 정수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요 정도가 2기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 역삼투압 정수기도 못 거르는 게 있거든. 뭐냐면은 그 세균 막 이런 거는 못 거르거든요. 그러니까 케미칼을 사용해 가지고 유기물까지 다 걸러내는 게 3기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4기후는 이거를 아예 끓여 가지고 증류수를 만든 거, 이런 수준으로 보시는 게 4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너무 화학적인 걸로만 많이 설명을 저한테 주시다 보니까 이게 이해를 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자료들을 좀 요청을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왜 합성유를 쓰면은 좋냐? 기본 베이스 오일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1기후, 2기후, 3기후, 4기후 이렇게 갈수록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거 쓰면 다 좋은 거 알지. 그러나 비싸지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비싸지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서 적정,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형성이 되는데, 1, 2기후 같은 경우는 이런 분자 구조를 갖고 있고, 3기로 가면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4기로 가면은 PAO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해서 오래 써도 이게 부서지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성능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나는 고급 합성유라고 하면 대부분 이쪽 정도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서 요걸 많이들 선택을 하시죠. 자, 엔진 오일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베이스 오일과 첨가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이스 오일은 광유에다가 첨가제, 그 다음에 2기와 3기, 광유와 합성유를 조금 섞은 거.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그 광고에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요게 있는데, 뭐냐면 100% 합성유라고는 표기가 안 된대요. 요거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여기에 1%만 합성유를 섞어도, 1% 이만큼만 섞어도 이건 합성유를 부를 수가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100% 합성유라고 써 있어도 이렇게 100% 합성유라고 써 있는 거를 사야지, 그냥 합성유라고 써 있으면은 요거는 똑 떨어뜨려도 합성유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조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완전한 합성유, 그다음에 합성유에다가 아까 4기후를 섞은 PAO를 섞은 거, 요거가 그다음에 4기후 합성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많은 오일은 대부분 여기 안에 있는 5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오일은 거의 이 안에서 다 결정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에서, 이거 유튜브에서도 엔진 오일 다루는 거 많이 봤는데, 이 광유랑 이런 1기훈이 2기훈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건 봤어도 이 위에 첨가제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들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못 봤고요. 요 첨가제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잖아요. 요게 뭘까요? 요 첨가제는 왜 들어가는 걸까요? 베이스 오일에는 없는 기술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좀 긍정적인 거는 더 강화하고, 오일의 특성이 뭐야? 이렇게 윤활을 해주는 거잖아요. 윤활 같은 특성은 더 강화를 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식 같은 거를 방지하는 효과를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더 첨가해 주는 게 첨가제죠. 되게 많아요. 산화방지제, 그러니까 오일은 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방지제, 부식방지제. 어떤 오일들은 가만히 놔두면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부식방지제, 점도지수 향상제, 마찰 저감제, 마모방지제, 유동성 강화제, 기타 첨가제, 첨가제 패키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기후도 중요하지만 이런 엔진 오일이나 첨가제에서 성능을 좌우하는 게 이 첨가제에서 사실은 많은 성능들을 좌우하거든요. 이것도 좀 모르겠다 해서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너무 여러분한테 너무, 저한테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료를 공급해 주셨는데요. 이거 보니까 진짜 너무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 라면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좋다. 엔진 오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기유가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이런 기유 베이스에다가 첨가제를 넣어서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들 라면에 물을 넣으면
하천수를 갖다가 끓이는 물일 수도 있고 시냇물을 갖다가 끓여서 만들 수도 있고 정수, 수돗물, 증류수를 넣어가지고 라면을 끓일 수가 있잖아요. 라면을 끓이는데 사실은 이걸로 끓여도 몰라 맛도 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고 안 좋고도 나지. 그지? 하천수로 물 끓이면 건강에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면 맛을 좌우하는 거는 뭐냐? 기가 막히죠, 이거. 임민섭님. 표 예술이죠. 진짜 라면 맛을 좌우하는 건 뭐냐? 어떤 라면을 넣느냐잖아요. 감자 라면을 넣는지, 무슨 뭐 일본 라면을 넣는지, 신라면을 넣는지, 진라면을 넣는지. 여기에 스프와 그 다음에 그 면 처리, 면을 튀긴 거냐, 면을 안 튀긴 거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맛을 좌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점도지수 향상제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계란을 국내산이냐 미국산이냐 호주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이것까지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라면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라면이 들어갔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어떤 물이 들어갔느냐도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라면을 어떤 거 넣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첨가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엔진 오일 얘기할 때 엔진 오일을 베이스 오일로만 1기후예요, 3기후 썼어요, 4기후 썼어요 라고만 해서는 정확하게 이 엔진 오일의 성능을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게 설명할 때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터보 엔진이 돌아가는 원리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오일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오일은 어디에서 온 오일일까요? 퀴즈 한번 낼까요? 엔진에서 온 거다. 에이 아니다. 이 오일은 어디 딴 데서 깨끗하게 또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서큘레이션이 따로 있을 거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아시듯이 엔진에 있는 오일이 펌프가 돼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회전을 해가지고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안에서만 돌아도 엔진이 되게 가혹하게 돌아가는데 그죠? 이게 뭐 되게 뜨겁잖아요. 뜨겁고 터지고 폭발하고 끓음 나고 하는 거에 엔진 오일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섞이고 죽겠는데 이 엔진 오일이 지금 터보로 가야 돼. 터보로 가가지고 돌아야 돼. 근데 여기는 돌아가는 속도가 엔진 오일의 속도라고 엔진에서는 속도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여기는 고속으로 돌아. 그리고 여기는 열이 그 냉각수가 계속 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열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긴 너무 고열이에요. 1000도가 넘어.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잘못 추측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야 이건 다른 데서 공급해줘야 되지 않아 엔진 오일? 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 있는 엔진 오일이 가가지고 오염이 돼갖고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엔진 오일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른 곳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엔진 오일로는 사실 이게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그 좋은 합성률을 써도 여기에서 슬러지가 생겨가지고 슬러지가 돌아오는 방법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게 왜 안 나오나 이런 엔진 오일을 왜 안 나오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사실은 이게 엔진 오일이 이게 슬러지가 돼가지고 들어가면 이 샤프트의 봉에 이렇게 찌꺼기가 생기고요. 그런 슬러지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고장이 자꾸 나요. 너무 뜨거우니까 뜨겁고 고속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터보차저에 문제가 생기면은 차가 어떻게 될까? 이게 제가 썸네일에 만들었던 그 질문이었죠. 터보차저에 이런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고장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터보차저만 교환하면 끝? 터보차저만 고장이 날까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실이 돼 있잖아요. 이 들어온 오일이 새지 못하게 실이 돼 있잖아요. 이제 슬러지가 생기고 여기 찌꺼기가 끼고 하다 보면 이제 새요. 새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겠지. 어디로 들어갈까요? 샌 거는. 자 여기에서 실링이 깨져. 찌꺼기가 생겨. 막 이게 막 더더더더 거려. 그럼 오일이 엔진에서만 돌아가지고 정확하게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 엔진 오일이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이 오일이 일로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 여기는 원래 차가운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서 연료랑 혼합해서 타야 되는데 공기랑 같이 들어가요. 공기랑 오일이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이건 불이 붙으라고 만들어 놓은 오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엔진 오일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까만 연기 나오는 거예요. 까만 연기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슬러지가 나오겠죠. 슬러지가 나오고 그러면은 슬러지만 나오면 끝인가? 이게 실린더 내벽하고 피스톤에 고착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불스 원샷 뭐 누면은 피스톤이 이렇게 화면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검은 게 이렇게 있다가 좀 사라졌다가 막 이런 거 청소하는 거 막 보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카본 때가 낀 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고 막 이런 거 막 주로 광고 영상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실린더 내벽에 붙으면은 오일이 있어야 되는 그 유막이 있어야 되는 거에 꺼끌꺼끌 하면서 긁힌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심하면은 저게 떨어져 나가면서 엔진 아래 돌면서 스크래치를 나고, 사실은 여기에 이게 더 두껍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얘가 열을 머금고 있어요. 실린더에서 얘가 스파크로 빵 불을 터트려 줘야 될 때 터져야 되는데,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스파크가 없죠. 그냥 압축해가지고 최고점에서 꽉 압축됐을 때 빵 터져야 되는데, 저런 찌꺼기들의 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뜨거우면 가끔 가다가 저기에서 불이 먼저 붙어 조기점화가 되면서 깨갱깨갱 하면서 여러분들 그 엔진이 깨지는 그 노킹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아무튼 이런 새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냥 새는 건 안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된 거가 또 문제가 뭐냐, 이 흡기 라인이 아니라 재수없게 또 이거 배기 라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배기 라인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 뜨거운 공기랑 그 오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총매로 들어가. 총매. 삼원 총매가 비싸서 그 팔라디움, 백금 막 이런 거 있는 총매 아시죠? 미국엔 도둑놈들 많다고 제가 영상 만들어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잘라가지고 갖고 도망가는 엄청 비싼 요 부품을 박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일이 새는 건 안 좋은 거야. 오일은 일로 새도 안 좋고 일로 새도 안 좋고 새기 전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터보에 대한 고장이 많았는데, 이런 터보 고장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터보 관리라고 이제 치면은 보통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해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주행하기 전에 예열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후열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터보를 위한 전용 엔진 오일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터보를 위한 전용 엔진 오일이 사실 없었어요. 희한하게도. 왜 없었을까? 이게 진짜 신기해. 여태까지 터보를 위한 전용 엔진 오일이 없다가 딱 맞춰서 나왔는데, 요 베이스 함성유와 PAO를 섞어가지고 만든 요 오일로 생산해서 만든 제품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저에게 광고를 주신 불스원의 G테크 터보라는 터보용 엔진 오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광고 나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불스원에서 터보 엔진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G테크 터보 엔진입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이게 터보 엔진 오일을 만들었으니까, 야, 이런 거 시험 규격이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걸로 시험 그걸 잡아야 되지 않아? 해가지고 오히려 불스 원샷에서 미국의 공인시험기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험 규격을 새로 만든 거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독일 시험기관에 가서, 야, 미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걸 패스 이만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거 시험 인증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다가 국내 최초라고 썼지만 독일 공인시험 인증기관에서 세계 최초로 터보용 엔진 오일로 인증을 득하고 왔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근데 뭐 제 영상이 제 채널에다가 광고를 하시는 거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제품 좋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없나요? 해가지고 자료를 더 받았습니다. 터보 엔진 오일은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저희 환자분들이 제 채널에는 많기 때문에 다 갖고 왔어요. 가리는 거 없어. 그냥 다 갖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새로 나온 시험입니다. 새로 나온 TOST 시험 방법인데요. 엔진 오일을 끓여가지고 끓인 거를 땡겨 올려가지고 여기다 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슬러지를 만드는 거예요. 슬러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떨어뜨려서 얼마나 슬러지가 여기에 끼는지를 보는 거예요. 30ml 엔진 오일을 6% 페릭 나프테나이트라는 거를 넣고선 섞은 다음에 100도로 가열을 해요. 그 다음에 보내. 그 다음에 이제 1.5분 동안, 매 1.5분 동안 290도로 가열된 거를 320도로 순간적으로 확 올려. 290도를 320도로 올리고 돌려. 그 다음에 다시 290도로 떨어진 거를 다시 또 1.5분 동안에 또 올려. 그러면서 이 사이클을 계속 18시간 동안 반복해가지고 여기 디파짓 라드라는 거에다가 디파짓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전물을 세척하고서 오일 필터 해가지고 이 라드에 걸려있는 디파짓이 얼마나 있는지 그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기존에 있는 오일들이, 이게 지금 바뀐 시험 방법이거든요.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시험이에요. 기존 시험도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 만들었던 방법을 했더니 기존에 있던 엔진 오일들, 이 실험실에서 갖고 있는 기존 엔진 오일들로 실험을 해봤더니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 60g 이하로 슬러지들이 붙어야 되는데 페일을 한 거죠. 그런데 G테크 터보로 해봤더니 0W30은 20mg 정도가 붙었고요. 0W30은 10mg 정도가 붙은 걸로
시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 라드 디파짓과 필러 디파짓을 합쳐서 10이 나온 거고요. 라드 디파짓과 필러 디파짓을 합쳐서 21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시험 방법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 기존 시험 방법은 이게 TOST33C라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합성유가 이거 터보 엔진에다가 써도 된다라고 레이블을 박혀서 나오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로 시험 받아가지고 광고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나오고 있는 터보 오일에 사용하고 있는 엔진 오일이다라고 광고하는 거는 요걸 통과한 거예요. 요게 뭐냐? 200에서 480도로 2시간 동안만 그냥 한 거고, 이건 만들어진 시기가 1990년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진 방법이고, 요번에 2022년에 만들어진 방법은 18시간 동안, 무려 9배나 높은 시간 동안 계속 290도에서 320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들어낸 이 가혹한 시험 방법을 해가지고 나온 거죠. 시험을 해봤더니 원래는 이 60을 통과해야지, 60 아래여야지 적합하다라고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적합을 넘어서 추천하는 30g 이하로 둘 다 나오게 된 거죠. 25와 97로 두 제품 모두 통과했다라는 거. 그래서 터보 엔진에 특화된 엔진 오일이고요. 이게 이런 제품이 왜 기존에 안 나올까라고 아무튼 추측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틈새 시장을 잘 노려가지고, 근데 사실은 터보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터보가 더 이상 틈새가 아니거든. 이제 터보가 거의 모든 자동차의 시장의 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터보 엔진에 특화된 엔진 오일이 나올 때가 됐는데, 드디어 나왔다. 불스원에서 G테크 터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게 디젤 차량에도, 디젤 DPF 차량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비싸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다고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카센터에서만 구매를 하셔서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걸로, 카센터용 제품이고요. 해가지고 했더니 일반 엔진 오일 대비 광유 말고 합성유를 써도 이렇게 찌꺼기가 끼는데, 합성유 대비해서도 슬러지가 87%나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카센터 말고는 구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광고를 하는데 이벤트로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엔진 오일은 2명, 그 다음에 첨가제는 10분에 대해서 총 12분께 후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구글 양식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글 양식폼을 이게 지금 편집해서 나오는 그 편집 영상 밑에 댓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댓글로 이 제품의 사용 기대평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링크 달아주시는 데다가 접속해서 받으실 주소, 이름, 그냥 여기 뭐죠? 제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런 응모 이런 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응모 링크에 잘 접속하셔가지고 개인정보 넣어주시면은 당첨자를 뽑아서 불스원에서 뽑으시겠죠. 뽑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하고 커뮤니티에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제가 어설퍼요. 서툴러도 여러분한테 이런 거 드리고 싶은 좋은 마음이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찾아보니까 이게 독일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불스원이 사실 독일에서 오는 회사인가 이랬는데, 한국 국내 최초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응원을 받아 마땅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간 국내 최초로 공인기관 인증을 받은 터보 엔진 오일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좋은 영상 들고, 일반 광고 영상이어도 다른 채널들과 다르게 깊이 있게, 어떤 주제가 되건 깊이 있게 다루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